80년 경력, 유럽의 워렌 버핏이라 불리우는 앙드레 코스톨라니 명언입니다. 증권시장은 온통 정신병자들로 뒤덮여 있다. 이 말은 전 독일 수상 헬무트 슈미트가 폭락장에서 한 말이다. 나는 이 말만큼은 당시의 증권시장을 확실하고 적절하게 표현했다고 생각한다. 대중은 알지 못한다. 대중이 영리하고 생각하는 인간들로 구성되었다면 이러한 특징은 더 잘 적용된다. 단기적으로 경제 상황은 증권 시세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한다. 금리와 경기 등 경제 상황이 시세에 미치는 경우는 몇몇 투자자들이 먼 미래를 바라보고 행동할 때뿐이다. 증시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증시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응이 증시에 영향을 준다. 투자는 심리 게임이다. 단기적 그리고 중기적으로 심리학은 증권시장의 90%를 결정한다. 증권시장이 투명해진다면 그것은 더 이상 증권시장이 아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시세가 뉴스를 만드는 것이지 뉴스가 시세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나는 외교, 조세, 금융정책, 무역과 관련된 뉴스와 현상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관찰한다. 심리학 외 증권시장의 중기적 추세에 대한 결정적 요소는 금리다. 채권시장에 돈이 몰리고 나서야 증권시장에 돈이 빠지기 시작하고 주가는 비로소 떨어지기 시작한다. 즉, 금리 효과는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비로소 느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금리는 중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장기적 추세를 놓고 볼 때 심리학은 이제 더 이상 그렇게까지 근본적인 요소가 되지 못한다. IBM, 벤츠 등의 기업들이 지금의 주가를 형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본적인 성공 요인들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 기업들의 주가를 그렇게 높인 것은 결코 심리학이 아니다. 따라서 한 산업 부분의 발전을 몇 년 앞당겨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고 있는 사람은 큰 돈을 벌 수 있다. 모든 사건들, 모든 정치적, 경제적, 금융적 수단들이 의미가 있든 없든 결국 그것들은 이 두 가지 사실에 접하게 된다. 나는 이것들을 하나의 공식으로 만들었다. 그것은 바로 시세 이꼬르 돈 플러스 심리이다. 돈이라는 요소는 장기적 금리에 달려있다. 즉, 금리가 높아지면 주식을 살 수 있는 돈이 부족해진다. 금리가 낮아지면 주식을 살 수 있는 돈이 많아진다. 이와 달리 심리라는 요소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많은 여러 부차적인 요소들의 산물이다. 회사의 배당금이 줄어들고 세금이 늘었다면 그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는데 소극적이 될 것이다. 그러나 대중이 미래를 낙관적으로 평가한다면 그러한 악재 속에서도 매수를 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낙관주의자들은 그 악재들이 단기적으로만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심리적 요소는 이러한 경우 악재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머무른다. 지구촌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평화가 증권시장의 시세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요소가 아니라 이에 대한 대중의 심리적 반응이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만약 증권시장에서 시세 또는 추세를 학문적 방법을 가지고 예측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사기꾼이거나 바보이다. 사람들은 증권시장에서 일어나는 일과 대중의 반응을 절대로 예언할 수 없다. 단지 추측할 뿐이다. 주가 폭락은 갑작스럽게 그리고 신들의 복수와도 같이 격렬하게 오는 반면에 시세가 상승할 때는 부드럽기 그지없다. 1987년 여름 아무런 까닭도 없이 금리가 천천히 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금리가 오르는 것보다 낙관론자들의 전망이 더 우세했다. 주식 시세는 계속해서 높이 치솟았다. 그러자 독일 연방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이자율을 높였다. 그 뒤를 따라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한번 미국의 금리를 인상시켰다. 그것이 바로 부풀대로 부푼 풍선을 터뜨린 바늘 끝이었다. 일방적이고 근시안적으로 뉴스를 따라가는 것은 증권시장에서는 완전히 미친 짓이다. 투자는 폭넓게 생각하고 멀리 보아야 한다. 내 소신을 지키는 것과 내 욕심은 종이 한 장 차이다. 불경기의 사람들은 자신의 지위와 수입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소비는 줄고 저축은 늘어난다. 하지만 이런 저축액은 결국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온다. 즉 주식의 수요는 증가한다. 따라서 불경기에도 주식의 수요 증가로 주가는 상승할 수 있다. 거래량이 적은데도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다면 이것은 좋지 않은 신호이다. 거래량이 매우 많으면서 주가가 계속 상승한다면 이것은 매우 좋지 않은 신호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좋다고 여겨지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증권거래소에서는 머리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로 번다. 차트로는 어제와 오늘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다. 오늘까지의 가격 곡선은 진실이지만 내일까지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이다. 내가 관심을 가지는 두 개의 차트 법칙은 MW 이론 및 이중상승 이중하락 이론이다.
차트가 몇 번 M을 보여주면 이것은 최고의 달에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다는 의미다. 반면 W의 형태가 반복되면 이는 주가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바닥까지 온 것을 의미한다. 나는 차트 옹호자는 아니지만 이 두 법칙의 도움을 크게 받았다. 차트 신봉자들이 차트를 보조 수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푹 빠져 있다는 것은 큰 문제다. 개를 데리고 산책을 나갈 때 개가 주인보다 앞서거나 뒤서거나 할 수는 있어도 주인을 떠날 수는 없다. 2번 이상 파산하지 않은 사람은 투자자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 성공적인 투자자는 100번 중 51번 이기고 49번 잃는다. 주식시장은 사실 제목만 다를 뿐 늘 똑같은 줄거리의 연극이 공연되는 극장과 같다. 성투하길 바란다.